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1호인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농특위 법안 등 28건의 농림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농림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한 내용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8건의 농림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농특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회의 논의 단계에서 농특위의 주요 기능 중 식품 안전이라는 핵심 기능이 빠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2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농특위 설치 법안 4건을 병합 심리해 대안을 마련해 전체 회의에 넘겼습니다. 대안에는 농특위의 9가지 기능 중 하나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안전이란 단어를 모두 빼고 수정 가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약처가 식품 안전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를 들어 법안에서 안전이란 용어를 빼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안전이란 말을 빼내야 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식품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식약처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국민의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농식품부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에 농식품부는 안전이란 문구가 그대로 들어갈 경우 국회 법사위 논의 때 식약처의 이의 제기로 자칫 법안이 계류될 수 있다며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결국 야당도 마지못해 법안 처리에 동의했습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또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농지에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기준을 차등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축산법 개정안은 닭, 오리 사육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기존 축사로부터 500m 이내에는 새로운 닭과 오리 사육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 아울러 축사나 장비, 사육 방법을 개선하려는 농가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여행객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되는 식물에 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 쇠고기, 돼지고기에 한정됐던 이력제를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로 확대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골자로 한 쌀 직불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농민단체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또 정부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신건 기자와 알아봅니다. 신건 기자, 먼저 농민들이 이 쌀 직불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19년까지 쌀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이 변동직불제 폐지인데 농민단체에서는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 쌀값이 급락할 경우 마땅한 소득보전 방안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값이 급락할 경우 안전장치가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일 텐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사전과 사후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사전 조치로는 쌀 생산조정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의 벼 대신 콩이나 옥수수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올해 이미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제도를 휴경하는 논해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문제는 농민들에게 이 보상금이 얼마나 지원되느냐일 것 같은데요.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금이 책정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 정도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쌀값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지원금으로는 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원금 액수를 4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후 조치로는 어떤 제도를 검토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사후 조치로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시장 격리제는 벼 수확기에 앞서 그의 적정 생산량과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쌀이 과잉 생산될 때마다 시장 격리를 시행해왔지만 격리 조치가 늦어지면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지난해와 올해에는 정부가 수확기 이전인 9월에 격리 방침을 발표하면서 쌀값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도 시행에 큰 무리는 없을까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자동시장 격리제는 자칫 쌀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비춰져 쌀 생산 조정 제한은 배치되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와 여당 모두 쌀 수급 안정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건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축산농가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염병의 피해를 줄이려면 우리나라 방역 기술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병환성 AI와 구제역 확산에 축산 농가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피해를 줄이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방역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가축 전염병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AI 구제역 발생 예방 기술은 일본보다 최대 7년 가까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백신이나 동물용 의약품 개발 위주로 방역 대비를 하고 있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방 기술 개발로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 과정을 발빠르게 분석해 효과적인 방역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모든 양의 목에 GPS를 매단 뒤 양의 무리 행동 패턴을 분석해 방역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 일본은 또 전국 축산 농가를 관리하는 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방역 연구도 일본 등 선진국처럼 첨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감시 기술 개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축 질병이 발병된 다음 대응하는 식의 수비 전략을 써왔지만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과 기술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국내 최초 전국 품목 연합 브랜드인 K멜론이 대한민국 대표 멜론 브랜드로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K멜론의 판매액은 현재까지 150억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농산물 전국 연합 브랜드인 K멜론. 수입 농산물 시장 급성장에 맞서 국산 고품질 멜론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전국 20개 지역 농협이 똘똘 뭉쳐 2010년 K멜론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지난해 K멜론 판매액은 약 145억 원. K멜론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판매액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말 현재 K멜론의 판매액은 150억 원으로 이미 작년 판매액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저온에 이어 고온이 찾아와 출하량이 15%가량 줄고 품질이 지난해만 못했지만 가격 교섭력을 높인 덕분에 농가의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농협 경제지주 분석 결과 멜론 전국 연합 사업단을 통해 출하된 K멜론 1kg당 판매 가격은 3,252원으로
도매시장 평균 단가 2,389원보다 863원이 높아 15억 3,600만 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로운 직거래 공급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지난 5월 동국대학교 교직원은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교직원들에게 우리 농산물인 K멜론을 전달해 화제가 됐습니다. K멜론을 선택하게 된 것은 K멜론이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줄 만큼 어쨌든 브랜드 이미지를 지금 굳히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화도 그동안에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농산물에 대한 품질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벤트 업체의 경품이나 사은품으로 K멜론이 고가에 공급되는 등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고, 군급식과 식자재 매장에서도 K멜론을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이어져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농가들께서 신뢰를 하고 농협에다가 출하를 많이 해준 덕분이죠. 솔직하게 잘 받아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참여가 서서히 이제 더 늘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국내 시장도 좋지만은 해외 시장까지 폭넓게 진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2019년 취급 물량을 올해보다 500톤 늘어난 6,500톤으로 잡았습니다. 안재경 농협 경제지주 품목연합사업국장은 안전하고 맛있는 멜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가를 더 규모화하고 대형 직거래처를 발굴, 해외 시장 개척 등에 더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농업계의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커피가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직접 커피를 생산하게 됐는데요. 커피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남 고흥에 진한 커피향을 풍기고 있는 농부 김철웅 씨를 최서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대한민국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전남 고흥군.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논과 밭뿐인 이 시골 마을에 진한 커피향을 풍기며 자리하고 있는 카페. 김철웅 씨는 4년 전 전남 고흥으로 내려와 직접 커피를 재배하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커피는 모두 김철웅 씨가 직접 재배한 커피로 만든 국산 커피입니다. 이곳이 바로 김철웅 씨의 커피 농장. 열대우림처럼 빼곡하게 200여 그루의 나무가 우거진 이곳에 바로 커피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올해 이제 9년 된 나무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열매가 커가고 있는 시기고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날씨가 풀리면은 4월 달부터 한 6월 사이에 빨갛게 익으면은 저희가 이제 수확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껍질 안에 약간의 과육이 있습니다. 맨 가에 이제 껍질 안에 있는 과육은 굉장히 답니다. 김철웅 씨가 재배하고 있는 커피는 아라비카 품종. 혼자 독학으로 3년간의 커피 공부에 매진한 끝에 고흥에서 커피 재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데요.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전남 고흥의 커피 나무를 뿌리내린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고흥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우리 이제 아라비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는 또 서늘한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고흥이 이제 또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어서 해풍 영향이 있고 그래서 여름엔 또 서늘하고 이런 기후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지역에서 고흥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특히 커피나무의 수명은 약 20년. 매년 발화를 시켜야 하는 벼농사와 달리 한 번 싹을 틔우면 수명이 닿을 때까지 관리만 해주면 될 정도로 재배가 간단한 편이라고 합니다. 4년 전 김철웅 씨가 이곳에 처음 터를 잡을 때만 해도 전국 2곳에 불과했던 커피 농가가 고흥군에만 15곳이 생겼습니다. 김철웅 씨가 이 지역의 커피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뭐 그런 재배법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생긴 농가들한테는 또 제가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재배에 대한 또 제가 그동안에 이제 터득한 기술이나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귀농에 앞서 누구보다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김 씨. 덕분에 귀농 첫 해에 무려 연 1억 원의 순수익이 났고 점점 그의 고흥산 커피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에는 약 2억 원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귀농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6차 산업. 커피나무 재배부터 시작해서 원두 생산, 카페 운영, 수확부터 커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커피 체험장 운영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공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런 굉장히 열악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또 부가가치 높은 작물을 저희가 발굴해내고 그래서 커피가 그렇게 적용하기 좋은 작물이기 때문에 커피를 통해서 우리 젊은 분들을 좀 우리 공으로 귀농하고 귀촌하고 그러한 역할을 우리 커피 농장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을 커피의 메카로 탈바꿈시킨 남자. 그의 고흥산 커피가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산을 대체하는 한국산 커피를 대중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충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은 전체 인구의 15%가 귀농인이라고 하는데요. 귀농인이 늘면서 줄어들던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양군에 귀농인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편 정년퇴직과 함께 청양으로 귀농한 간미숙 씨. 맨 처음 4개동으로 시작한 토마토 비닐하우스는 5년 만에 4배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귀농을 위해 강원도 횡성부터 전라도까지 현장 견항을 안 가본 곳이 없다는 간 씨. 청양을 최종 귀농지역으로 꼽았던 건 체계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노후화된 집수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받고 작목 선정부터 재배 방법을 익힐 때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면서 청양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와서 가장 느낀 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귀농에 대한 이런 플랜이 잘 짜여 있어서 그 프로그램화에 많이 이렇게 저희 같은 이게 농사를 안 지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런 지식이 교육이라던가 이런 게 많아서 20대 유지연 씨 부부는 지난 2월 귀농했습니다. 연고가 없는 곳이지만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점과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청양으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농사는 처음이라 막막했다는 유 씨 부부는 주위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귀농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왔는데 이제 모르는 게 많았어요. 뭐 땅을 가는 것부터 도둑 짓는 거 등등 이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이제 기술센터에서 열리는 교육들도 저희가 많이 참여해서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 어르신분들에게 많은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이곳저곳 좀 많이 배우러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청양으로 귀농한 인구는 5천 명으로 청양군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합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던 농촌 지역에 귀농인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농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여러 지원 때문입니다. 먼저 집을 구하지 못한 초기 귀농인에게 전세비나 보증금 없이 월 15만 원의 집을 제공하고 1:1 멘토링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제공하고 초기 투자 비용 마련을 돕기 위해 일자리 센터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청양은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수도권과 인접해서 귀농 귀촌하기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또 이 귀농 귀촌한 분에 대해서는 또 유입 단계, 또 초기 단계, 안정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별화된 귀농 시스템과 각종 지원 정책으로 청양군이 귀농 1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간추리 뉴스입니다.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 제주농협지역본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난타 공연장에서 2018 감귤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겨울이 열릴 즈음 제주감귤과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주최 측은 소비자들에게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푸드뱅크에 감귤 1,200 한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이 감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이 1년 내내 피와 땀 그리고 정성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제주도민과 같이 그리고 농들과 같이 우리 농협이 힘을 합쳐서 정말 정성을 들인 감귤을 고품질로 이렇게 만들어서 소비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전자현악단 공연, 맛 칼럼니스트 강연, 인기 가수의 라이브 콘서트 등을 곁들여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겨울 매서운 한파와 함께 적지 않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찌감치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예년보다 9일 앞당겨 12월부터 운영하고 기상 및 피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 지자체를 통해 농민과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의 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소농 등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이 다수결로 채택됐습니다. 유엔은 이 선언을 통해 소농의 가치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량의 주권 확보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소농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종자의 안정적인 제공, 농작업 안정성 강화,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 협동조합 지원 등을 위해 회원국이 재원 확보는 물론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는 소농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하는 게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면세점 중 한 곳인 롯데면세점에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 전통식품이 입점합니다. 정부로부터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장류와 참기름, 식초, 김, 한과 등 100여 개의 제품 위주로 온라인몰에 입점해 시장 반응을 살펴 향후 오프라인 면세점에서도 전통식품 취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광범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장은 전통식품의 면세점 입점은 새로운 판로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한국 전통식품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